예, 빨리 들어오세요. 네, 이제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보내셨네요. 자, 오늘 서밋타임 제목은 대학을 살리는 방법. 네, 오늘 중요한 랩넌트 왔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현재 많은 대학생들 다니고 있고요. 예비 대학생 이번에 또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게 있다. 이번 주간에 그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었고요. 저는 가지 못했지만 목사님 가셔서 이제 애들도 실어 나르고 또 이제 포럼도 하고 그러셨는데 1강 메시지에서 크게 이제 세 개 주제가 나왔대요. CVDIP 그리고 그걸 통해서 All CVDIP 그리고 All Change CVDIP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이 있다. 손 50%가 손을 들었대요. 나는 이제 CVDIP와 전공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연결이 잘 되어지고 있다. 손 30% 들었대요. 나는 전도에 관심 있다. 손 20% 들었대요. 아니 1강이 CVDIP인데 막혔어. 2, 3강은 어떻게 듣지? 근데 이제 어저께 저희 행상클럽 이렇게 같이 또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 시간에 자기도 자기 지역 맡은 애들 데리고 질문했대요. 얘들아, CVDIP 확실한 사람 있니? 아무도. 전멸. 1강인데 CVDIP가 1강인데 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뭐 과거에 저도 이제 저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읽은 책 놓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서 대학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청소년으로 있다가 성인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이제 인생을 설계하는 첫 단추인데 여기서 아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잘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들어왔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대학 기간 안에 빨리 나의 CVDIP를 붙잡아야 된다. 내가 해야 할 것이죠, 평생.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세뇌가 됩니다, 대학에서. 대학이 바로 세뇌의 온상지다. 온상지가 뭘까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잘 자라날 수 있는 온실처럼 잘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해요. 세뇌가 잘 되고 이상한 사상이 잘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대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이 벤 샤피로라는 유대인이 쓴 책이에요. 제목은 세뇌, Brainwashed. 세뇌인데 이 사람은 이제 16살 때 UCLA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많은 대학 신문에 칼럼도 쓰고 뭐 이제 이런 친구인데 졸업 후에는 그 하버드대 로스쿨 진학을 해서 변호사로 이제 근무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정치 평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팟캐스트 회사를 설립해서 뭐 벤 샤피로 쇼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건 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정치 평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현재까지 7개의 책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이 책이고요. 언제 썼냐? 졸업을 하는 만 20살 때 이 책을 딱 썼대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부제가 뭐냐면은 미국 대학은 어떻게 좌경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대제목은 세뇌. 지금 대학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좌경화시키는 세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인 거예요. 앞부분에 이런 추천사 같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치평론가인 데이비드 림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카데미, 대학의 의식화 현장의 희생자가 된 사람이 쓴 내부 고발서다. 대학의 희생자가 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뇌, 이 책을 통해서 좌파와 속물적 세계관의 이념적 선전도로 전락한 대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객관적인 분석하지 못하는 교수들이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이제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 샤피로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대학의 실체에 대해서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그 의식화, 애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다른 의식을 심어주는 의식화를 하는 곳이다. 근데 뭘 의식화시키냐면요. 리버럴이라는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를 심고 있다. 이 리버럴이 뭘까? 저도 이제 뭐 철학이나 이런 쪽을 많이 알고 있진 않아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리버럴리스트라고 해서 자유주의자를 뜻한대요. 그럼 이제 뭐 홉스, 로크, 뭐 이제 자유주의 그쪽에서 나온 게 뭐 지금 현대 철학까지 이어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그런 사상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영국 쪽의 그 자유주의 사상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말하는 리버럴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정치는 그 크게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거든요. 민주당 쪽은 진보 쪽이고요. 공화당은 보수 쪽이에요. 근데 이 둘의 대결 구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주의, 좌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리버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리버럴도 이 사회주의자들, 좌파 쪽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진보 대 보수라는 이제 대결 구도로 미국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리버럴이 예술계, 언론계, 대학 학계, 특히 그 순수 학문 분야를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버럴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마르크시즘, 막스 사상, 그리고 LGBTQ, 레즈비언, 뭐 게이, 뭐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뭐 그런 얘기들인데, 이 리버럴 측이 학계, 언론을 다 장악해가지고 민주당, 진보 쪽을 이제 정치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의 교수들 대부분이 지금 이 리버럴 쪽 지지자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들이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뭘 가르치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인데도 그냥 리버럴 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그거 듣고 그냥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상태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냥 적진인데 그냥 가서 좌파 사상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한 권이 어떤 식으로 교수들이 이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는지를 쭉 쓰고 또 반박하고 막 논박하고 이제 뭐 비꼬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측은 이제 세뇌 내용인데, 먼저 뭐 절대 악은 없다. 다 상대적인 거지 절대 악은 없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UCLA에 있는 조슈아 멀다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옳고 그름이나 선과악 같은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악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스탠리 피셔 교수는 상대주의는 진지한 사고에 따른 일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 같은 경우도 미국은 9.11 테러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상대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벤 샤피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절대악이 없으면은 무엇이든 다 옹호할 수밖에 없다. 뭐 살인, 강간, 낙태, 테러, 살인까지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악이 아니라는 뜻이네? 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는 좌파의 의식화하는, 세뇌화하는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시 그때 썼나 봐요. 그래서 부자 감세에 대해서 이제 대학 교수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을 왜 세금 감면을 왜 해주냐? 그리고 지금 그 저소득층 애들한테 주는 그런 거 다 줄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린 베이브렉 교수란 사람은 세율을 낮춰서 빈곤층을 돕겠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주의, 사회 정의, 뭐 사회 그 뭐지 복지 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증세를 하고 이제 그 부자들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해야 돼. 막 이런 식의 교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 샤피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세금을 내려야 일자리가 생겨. 세금을 높이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빈민층 돕기 이거 다 포퓰리즘이야. 지금 다 너네 속고 있는 거야. 대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면 다 속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 실직자, 노령층 문제 생길 때마다 부자들한테서 돈 뜯어내서 얘네들 준다? 누가 일하겠냐? 그럼 어떻게 된다 나라가? 쿠바처럼 가난해진다. 그래서 제가 쿠바가 얼마나 가난한지 조사를 해봤거든요. GDP 순위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13위래요. 쿠바는 65위. 65위. 우리가 3만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쿠바는 한 1000 몇 달러?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자들한테 뜯어내서 얘네 주면은 부자들도 일을 안 하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또 이제 까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술과 섹스는 불가분의 관계다.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소름이 좀 돋았는데 대학에서 뭐를 이제 미국 대학이에요 현재 뭘 얘기하냐면 동성애, 소아성애, 그룹섹스, 관음, 사디즘, 마조이즘, 수간 수간은 뭐죠? 동물하고 하는 거. 시간은 뭐죠? 시체하고 하는 거 등을 소재로 하는 어떤 수업, 과제 이런 걸 제출하라. 나만의 포르노그래피를 만들어 와라. 뭐 이런 과제도 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터 싱거, 프린스턴대 피터 싱거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물과의 섹스가 언제나 학대를 동반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끔은 서로 만족스러운 행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샤피로가 하는 얘기가 야 섹스하러 대화 갔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아성애를 막 옹호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성인들끼리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했다 쳐도 소아성애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그런 걸 판단하지 못하는 소아성애 하는 것도 그러면은 괜찮은 것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제가 03학번이에요. 03학번 해서 이제 07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전 여대를 나왔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저희 학번에 30명이었어요. 그래서 4개 학년 하면 120명인데 어쨌든 우리 학번에 30명. 제가 이게 뭣도 모르고 이제 입학을 딱 했는데 회장과 부회장이 사겨. 자, 여대예요, 여대. 회장과 부회장이 사겨. 우리 학번에 이렇게 보니까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와, 우리 학번에 레즈비언이 한 15명이야. 50%. 근데 이제 제가 친한 친구도 있었는데 걔도 이제 레즈비언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게이다라고 있어요. 게이를 관측하는 레이더. 게이다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학교 이렇게 쭉 보면은 게이더가 딱 발동을 해. 그러면 얘 레즈비언이다. 얘 레즈비언이다. 얘 레즈비언이다.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하고 같이 노니까. 저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 나왔는데 그때는 뭐 게이고 레즈비언이고 몰랐거든요. 근데 대학 가자마자 1년 만에 게이다가 생겨버렸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자리에 자신들의 이념을 그 위치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웰슬리 칼리지라는 곳의 총장은 정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신이야. 이거 아까 저기 동물 수간 이제 좋아하는 그 교수는 수간 그리고 장애하는 동물보다 못해. 장애하는 살해해야 돼. 낙태시키는 거죠. 지지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조슈아 멀다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은 이제 환경을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성경이 틀린 거야.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버드대 이제 교수들은 안락사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은 없고 이게 중요해.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교체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차별받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벤 샤피로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벤 샤피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교수들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신입 때 입학했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자, 낙태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거를 지지하냐? 네, 한 47%. 근데 졸업할 때 보니까 줄어들었어. 24%. 낙태해도 되지. 그 처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리고 신이 있다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신입 때는 한 77%. 근데 이제 4년 지나고 나니까 65%.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 그러면서 대학 안에 이제 그 만연해 있는 흐름이 뭐냐면 안티갓.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이제 무신론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교수들이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은 뭐 금지가 돼 있지만 이념적인 차별은 만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벤 샤피로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교직원 하나가 이제 막 지지한다는 메일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벤 샤피로가 당신이 쓴 이 메일을 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저는 밥벌이가 공개하면 저는 여기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이제 책 끝부분에 이제 벤 샤피로가 왜 이 전략이 왜 먹히고 있느냐, 이 좌경화되는 좌파들의 전략이 왜 먹히고 있느냐. 젊은이들이 너무 순진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교수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는데 전혀 무감각하다. 그냥 검증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막 하버드대 뭐 UCLA, 프린스턴 대 막 우와 이렇게 되니까 교수들도 우와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사상 이면들이 이제 쏙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동기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보통 뭐 전문대면은 2년, 뭐 3년, 4년 이렇게 대학을 다니게 될 텐데 한 대학을 다니면 그 대학 안에 어떤 기본적인 분위기나 문화나 교수들의 전반적인 생각 그게 딱 학생들한테 장착이 되죠. 저희 그 회사 상사분이 이대 출신이에요. 이대 이제 학사 다니고 석사까지 다니고 이제 했는데 묘하게 말할 때마다 페미 사상이야. 남자를 비하해. 뭐만 하면 계속 성적으로 얘기를 해. 여자분이 그래요. 애엄마인데 그래.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고 그러는데 묘하게 남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아닌 척하고 나는 뭐 남성스러워 이러면서 얘기하고 미쳤나?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딱 그 사상이 딱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학사 때는 조금 덜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좀 학구적이진 않아. 우리나라 전체 대학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덜 영향을 받지만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게 되면은 그 졸업을 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교수가 갖고 있는 사상이 반드시 이제 그 제자들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거의 대물림 된다. 학문 귀신이 이제 제자들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가서 그 대학 현장을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정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다. 제가 대학을 4년을 다니고 대학원에서 한 1년 동안 생활해본 결과 저도 그때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당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대학생 또 예비 대학생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될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모르면 대학 가서 반드시 세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수, 대학 이 타이틀이 주는 권위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분들이 많이 배우고 먼저 인생 선배로서 많이 알겠죠. 근데 그냥 그 사람의 견해이죠.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견해죠. 그래서 참고는 하지만 세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교수가 공부를 좀 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냥 그 분야, 그 좁은 그 한 분야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 사람도 그 안에서의 굉장히 수많은 그 갈래들이 있거든요. 한 학문 안에도. 그것만 알아요. 다른 거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일수록 자기 거에 거의 이제 매몰되죠.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남의 거를 잘 수용하지 않는 그런 교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뭐 싸우거나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우선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대학생들이 가져야 된다.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대학생 우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CVDIP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CVDIP 어떻게 써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CVDIP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담의색을 쓰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온 나에게까지 온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 점검해야 그리스도를 만났냐 안 만났냐 내가 착각하고 있느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VDIP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CVDIP를 통해서 내가 왜 이 대학에 왔나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나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공의 학문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개론서나 철학서 이런 걸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일반적인 철학 사상들이 어떻게 이 학문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학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 배경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역사를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단국대 얘기를 했잖아요. 단국이 뭐예요? 단군 플러스 애국이죠. 그러면은 결국 단군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는데 단국대는 단군의 나라야. 우리 이화여대, 홍익대, 이화여대 이제 잘 정신 차려야 돼요. 홍익인간 제세 이화 이제 단월대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은 흐름 속에 있을 수도 있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학의 역사, 설립 이념들. 이제 뭐 연대나 뭐 이대나 이런 데 기독교 학교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좀 변질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 학과 그리고 학생들의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특별히 지도 교수가 있다? 그럼 지도 교수님은 어떤 논문들을 썼는지 대략적으로 인터넷 검색하면 다 이제 학교 안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논문을 보고 이 논문을 쓰는데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념들이 들어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지금 많은 대학들 비정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게 비정상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빨리 비정상된 거를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 초정상 상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에 이제 인포메이션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들어온 거죠. 이 폼 안에 들어오는 게 지식인데 이게 익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막 해체되다가 막 사람들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고 혼돈에 빠뜨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리포메이션 해야 되는 그런 게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학문 자체가 네피림 학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유명 대학들 가면은 뭐 어디 대학 나왔어? 그럼 거의 뭐 와 이러죠. 네피림 학문 되어 있는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서민 학문은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언약과 전문성, 실력을 갖춘 대학생, 교직원, 교수가 그 학교 현장에 있어야 대학이 살 수 있다. 이제 팀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유대인 랍비가 그 막 외국에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을 때 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막 생을 걸고 로마 장군 앞에 가가지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세계 복음화를 앞두고 세계 복음화를 보면서 이 시작점이 회당이에요, 대학이에요. 이 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길러지고 미래의 정치, 경제 전문인들이 배양되기 때문에 이 대학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요. 학문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학생들만의 과제, 교수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과제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선 내가 학업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재해석할 것이냐?
학업을 똑바로 해라. 그냥 들어가지 말고 똑바로 재해석해라.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결국은 레포트도 써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할 텐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으로 재해석된 어떤 작품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논문, 그걸 통해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학자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파가 형성돼야 됩니다. 지금 뭐 페미니즘이나 뭐 어떤 LGBTQ 뭐 그리고 이제 좌파적인 좌경화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복음으로, 이제 우파가 맞다는 뜻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좌파 우파 다 뭐 경계도 없어졌어요. 그냥 다 복음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 있는 그 학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엘리트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학파도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현장에 왔다. 그럼 반드시 그 문화에 이제 세뇌됩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나 또 대학 전도학교나 이렇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애들을 탈세뇌화 시킬 것이냐. 불신자처럼 막 놀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애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불신자도 와서 보고,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 베리타스 포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나중에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 대학을 어떻게 개혁하고 학문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럼 직장인들은 자기가 있는 직장 현장 어떻게 업을 개혁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메시지를 현장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